자, 다음은 오늘 아침 브리핑 소식이죠. 네, 귤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참 특이해요. 서울 도심에 있고요. 그리고 옥상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귤농장 구경 한번 가보시고요. 오늘 아침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슬슬 김장 생각하고 계실 텐데 새우젓을 골라야 돼요. 근데 이 새우젓 고르는 데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아침 브리핑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2013년 3월경에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한다는 정보가 제공이 됐습니다. 원산지를 위장하는 현장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합성 조미료 범벅이라는 이 새우젓. 새우젓의 짠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첨가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조미료, 설탕, 단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성 첨가물 같은 걸 집어넣는다는. 그렇죠. 그래서 적발된 새우젓이 있는 창고로 가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비위생적인 환경. 새우젓이 담긴 비닐엔 이렇게 파리까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바꿨던 것인데요. 꼭 이런 데는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들매끓인데 다 김장하고 지다 오면은 다 넣는 거예요. 그게 못 먹는 음식도 아니고 1년 300일씩 저기 팔린다고. 잠깐 파는 거야, 잠깐. 한 달. 우리는 그냥 이거는 이제 딴데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중국산이고 이거 근데 그거 먹을 시장에서 사 먹은 사람들이 그냥 그 딴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벌어서 파는 거죠. 네, 사실 중국산 새우젓의 국내산 둔갑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고 있죠. 작년 이맘때였는데 말이죠. 그래요. 뭐 만들려면 미리 조금 넣는 거야. 그래서 유명 젓갈 시장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는 새우젓이 있는가 하면 군데군데 중국산 새우젓 통이 쌓여 있었는데요. 원산지 표시가 없는 통에서 새우젓을 옮겨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가르친 통 주변엔 중국산 새우젓 통들이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국내산으로 둔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장을 앞둔 주부들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는 게 좀 위험해요. 어디가 사도 중국산인가 싶고. 조금 불안하니까 자꾸 괜히 짠 것도 먹어보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냉담한 소비자들,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같은 사람으로 나 취급을 하니까 그게 제일 이제 서운한 거지. 잘 팔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말이죠. 불신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새우젓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선량한 상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새우젓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국산은 삭아서 몸이 가늘고 또 중국산은 안 삭은 그 새우젓이 많기 때문에 몸이 도리어 굵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산은 담백하고 고소하며 소금 맛이 아주 좋습니다. 중국산은 너무 그 염도가 느껴져서 뒷맛이 좋지가 않습니다. 뒷맛이 좋지 않다. 네네. 소비자와 상인을 두 번 올리는 새우젓 원산지 둔갑. 깐깐해진 소비자만큼 제조업자들도 꼼꼼해져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 다음 소식입니다. 옥상에서 특이한 광경을 볼 수 있다는 한 동네. 달콤하니 턱 터지고 진짜 맛있어요. 새콤달콤하다고요. 국내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거? 네, 다 알죠. 올라가 안 봤어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뭔가 푸릇푸릇한 곳이 발견됩니다. 일단 출동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민병무 씨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럼 저 무슨 나무예요?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옥상이에요. 아니 이 나무 이게 뭐죠? 제가 키우는 귤밭입니다. 옥상 귤밭인데. 이게 전부 다 귤이랍니다. 정말 주렁주렁 달렸죠. 예. 이 제주도에서만 봤던 귤, 서울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가 이거 처음에 제주도에 가서 귤밭에 가서 이걸 따먹으면서 야 이거 나 서울에 가서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지중지 자식처럼 길러왔다는 귤나무. 그런데요, 올해 10번째 수확이라고 하시네요. 할아버지 귤 좀 따주세요. 그래. 유난히 할아버지의 다 귤을 먹어? 좋아한다는 손자. 어때, 맛이 어때? 먹을 거예요. 맛있어. 친구들도 이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온답니다. 우리 색시 하나 줘야 되고. 아, 결국 하나 슬쩍. 아니 이거 아까운 건데 이거 내가 이거 아주 중지에 키우는 건데. 서울에서 따먹는 귤맛 어떤 맛일까요? 이게 영 안 된단 말이야. 이 집은 유연하게 잘 달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고.
아니, 옥상 위에 귤나무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귤맛 한번 보시는데요. 서울에서 그 귤나무는 영하 한 5도, 6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사실상 키우기가 어렵죠. 대단한 노력과 관심이 이제 필요한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서울 도심에서 기른 귤 맛은 어떨까? 그래서 당도를 비교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재밌겠는데요. 측정 결과 할아버지 귤의 당도는 11.5브릭스, 제주도 귤은 10.6브릭스. 더 달게 나왔죠? 자, 제주도 귤보다. 그렇죠. 보니까 일단 물 충분히 주시고 비료는 필수라고 하고요. 쌀쌀해진 날씨에는 실내로 이렇게 살짝 들여다 놓으면 누구나 키울 수 있다고 정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네요. 목표는 그렇죠? 우리 옥상에 꽉 찰 때까지 한번 확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완전 귤밭이 될 수 있도록. 서울에도 귤 키울 수 있다. 자, 그런데 귤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물랑물랑해지면서 뜨뜻한데다 놓고 이렇게 둥글리 가면서 먹으면 신맛이 없어진대. 아니, 귤을 손으로 만지작 그러면 맛있다고요? 아무 충격도 주지 않은 귤과 떨어뜨린 귤, 그리고 손으로 주무른 귤, 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세 그룹의 평균치를 비교해 보니까 귤을 주물렀을 때 가장 덜 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보다 그 호흡량이 약 2~3배 정도 높아지게 되고요. 신맛이 떨어지면서 느낌이 단맛이 증가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네, 제철 맞은 귤 만지작 거리시면서 맛있게 즐겨보세요. 오늘 아침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커튼 사이로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불이 켜져 있더라고. 누구 계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인기척이 없어요. 화장실에서 응 하는 소리가 나요. 경찰이 딸을 발견한 곳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아마 발견 안 됐으면 굶어 죽지 않았을까. 아사 직전에 발견된 딸, 여행을 간 부모님을 대신해서 집을 보러 왔다는 그녀. 예. 무려 5일 동안 화장실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 당시 몸 상태는 어땠을까요? 영양제 맞으신다고 오셨다가 식사를 며칠 못 하셨다고 식사하고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오지는 않으셨어요. 오자마자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문이 잠겼다. 그때부터 뭐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도 문을 아무리 두들기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화장실에 있는 청소도구로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후 물만 마시며 연명하다 5일째 되는 날 구조가 된 건데요. 5일이나요? 네, 화장실 문이 왜 안 열렸을까요? 이게 왜 안 열려요? 그랬더니 안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니까. 바로 손잡이가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에 갇힌 사람 또 있는데요. 최근 화장실에 갇혔다는 이민재 씨. 그때는 아무도 없었었고요. 집사람도 나가 있었고 한참 생각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크게 두드리면 누가 소리를 들어서 이제 누가 찾아올까. 문 사이에 이제 칫솔로 하려고 했거든요. 칫솔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약하니까 그냥 바로 부러지고 찾다 한 게 그나마 이제 쓸만한 철사 모양의 이제 칫솔 거리대. 아직도 당시 치열했던 사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보시면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갇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처갓집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려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장인어른과 경비 아저씨 그리고 수리공이 무려 1시간 동안 매달린 끝에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화장실 갈 때 버릇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어요. 좀 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양이 제각각인 손잡이, 하지만 고장나는 이유는 하나라고 합니다. 손잡이는 열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지만 작동 원리는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손잡이 전문가에게 고장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강한 충동으로다가 이 걸쇠가 무리가 오다 보니까 고장나는 이유. 화장실 같이 그렇죠. 습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자체의 부드러움이 떨어져가지고 일어나는 이유. 그러니까 걸쇠가 고장나면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아서 갇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이 잘 안 닫히거나 손잡이가 헐거울 때는 미리미리 손을 봐둬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윤활제를 주기적으로 뿌리는 것도 손잡이를 오래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손잡이 고장에 대한 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평상시에 생활하시다가 문 손잡이가 흔들거리거나 또는 뻑뻑할 때는 교체 주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화장실에 잘못하다가 5일 동안 갇힐 수 있다니까 문고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김장철을 맞이해서 1년여 만에 새우젓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항상 이 섭섭하시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당당하신데 이런 분들 이 적발이 되면 처벌 수위도 굉장히 낮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사실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상인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데 정직하게 판매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소비자들이 불신 생기면 젓갈 안 먹을까 봐 또 걱정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노력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귤 2개만 먹게 되면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모두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예. 비타민C는요. 감기 예방에 좋고요.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귤 껍질도요. 감기와 기침에 좋은 것은 당연하고 특히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을 방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이 찌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